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 국내 시야명언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때문에 1시간 늦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이 오후장까지 조금은 힘을 내주면서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효과에 큰 변동성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마무리가 되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양호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0.5%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코스닥은 무려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쉬어갔었고요. 그리고 원전, 조선, 또 오랜만에 코스피에서 바이오주, 셀트론의 6% 이상의 급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에이벨 바이오는 이틀 연속으로 모두 급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바이오주가 크게 시장을 주도했다고 생각이 됐고 그에 대한 전망과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무려 1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마이너스 7천억인데 사실 이게 동시효과에 나온 변동성이거든요. 자, 여기 추이를 보시면 파란색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기관이에요. 4시 30분 장 종료 직전까지만 해도 기관이 3,800억의 우위에 있었고 외국인은 1,000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효과의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이 다 가져갔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조 원의 순매수가 찍혔던 것이고 저는 솔직히 여기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옵션 만기일 당시의 흐름이었던 만큼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록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최근에 환율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평소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또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은 옵션 만길이었고 동시효과의 외국인의 매수가 크게 들어왔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아마 동시효과에 집중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6%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셀트리온.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셀트리온, 두산에너빌리티, LG화학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셀트리온, 한국전력, 현대엘리베이터, LNF, 삼성 SDI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에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2%, S&P 500은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만 0.6%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도 1.4%의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자, 그런데 어제는 반도체 지수는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AMD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그런 부분이 국내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수급의 탄력성이 조금은 약했던 이유였다고 생각이 됐고 하지만 그래도 오후장에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관심 업종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섹터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지만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거든요. 바로 11월 18일이죠. 아마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면 19일쯤에 그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조금 더 폭을 넓히면 AI 관련주까지 잘하면 일주일간은 조금은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어제 오는 흐름을 보셨을 거예요. 바이오주가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최소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코스피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 반등장에서 확실하게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그렇게 많이 주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뭐 금융주라든지 또 어제는 코스닥 중심의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코스피 대장 바이오주, 셀트리온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만 지금 6.7%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주봉상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2년 동안의 주봉상 박스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세요. 11월 1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거래일로만 따진다면 한 3거래일 정도?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AI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이쪽은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 기간 안에서는 어제 오늘 흐름이 너무나 좋았던 바이오주들, 이쪽이 조금 더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음 주 초까지는 어떤 생각과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수를 잠깐 보면 한 12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밤 12시를 기준으로 미국의 셧다운이 해제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 때문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코스피 코스닥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어쨌든 셧다운이 해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시장에 파급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을 하나 걷어냈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내일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시에 미국의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다면 그때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또 기대감으로 선제적인 상승이 나왔었다면 셧다운 종료에 따른 일시적인 차익 매물, 그런 물량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종가는 또 빨간불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시는 것처럼 의미 있는 거래대금과 상승이 나온 종목들, 제가 볼 때는 단연코 바이오주가 시장을 주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다고 해도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ABL 바이오, 오늘도 지금 2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바이오 대장주죠. 셀트리온도 6%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밑에 보면 G2G 바이오,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다 모두 바이오주입니다. 물론 어제 급등이 났던 리가켄 바이오, 이 종목은 오늘 잠깐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5일선과 이격을 조금은 좁혔을 때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거래대금 상인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시장도 바이오주가 많이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는 조금 쉬어갔었고, 그래도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오늘 한국전력이 실적 발표를 했었거든요. 자, 2시쯤에 실적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주가도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추정치를 많이 상회했었고, 또 실적을 넘어서 내년에 전기료 인상까지도 그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전기료 인상을 미루지 못할 거예요. 그동안 수년 동안의 한국전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따금 실적이 크게 무너진다고 해도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한국전력이 크게 손실을 입었을 때 그때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주들이 배임죄로 고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가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 엔비디아 GPU 26만 장이 단계적으로 국내에 풀린다면 그걸 감당하기 위한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에 따른 또 전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쨌든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적용시켜 본다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5만 원 구간, 여기는 중요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가격 저항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5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만 7천 원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5만 원까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일시적으로 쌍봉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오랜만에 4% 상승이 나오고 있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21선과 11선, 그 매물대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21선이 깨진 종목이라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저라면 아무리 이슈가 있다고 해도 여기서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종목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업황이 좋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차트가 조금은 무너지는 흐름이고요. 또 많은 참여자들의 관심이 덜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관심이 뜸할 때 우리가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관심권이 들어왔을 때 그때 바라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 또 그런 위치에서 매수했을 때 주가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21선이 깨진 종목이라면 스윙 투자 관점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조금은 짧게 투자하는 관점으로서 뭐 짧으면 2, 3일, 길면 뭐 한두 달 정도 스윙 투자를 선호하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맞지 않은 종목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한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 8월 당시에 고점을 형성했고 주가가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주가가 그 흐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를 돌파했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추세가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한미약품, D&D 파마텍 모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바이오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도 펩토론이 지금 2달 동안 쉬었다면 이제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셧다운도 해제가 되었고, 또 지난달 말일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간의 관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부담스러운 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떠올렸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연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다만 지금 환율 부분에서 아까 보니까 오늘도 환율이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 이런 환율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어서 어느 순간 매수세가 조금은 멈춘다면 그때는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만 없다면 지금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이 환율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수능 때문에 1시간 늦게 업로드가 되었는데 모두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